해산의 왕, 마지막 거래. 붉은 후미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박진철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는 거칠게 눈가를 닦아내고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치. 라이터 불꽃이 그의 깊게 패인 주름살을 비췄다.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내뱉자 지난 4개월간 짐승처럼 쫓기며 살았던 연길의 유령은 사라지고 한때 해산 바닥을 호령하던 제왕의 눈빛이 돌아왔다. 놈들이 오고 있다. 공기 냄새가 다르다. 4개월 전 그날 밤 압록 강변에서 맡았던 비릿한 살기의 냄새였다. 보이부 사냥개들이다. 진철은 낡은 54식 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7발. 이걸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 내 목숨값으로 아내와 아들이 몽골 국경까지 갈 시간을 벌어야 한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값비싼 무역 거래가 될 것이다. 진철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새벽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놈들의 시선을 확실하게 끌기 위해서였다. 해산의 왕답게 죽는 순간까지 당당하게 걸어가리라 다짐했다. 같은 시각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대 끝도 없이 펼쳐진 고비사막의 모래바람이 명숙과 유성이의 얼굴을 때렸다. 브로커 광수가 앞장서고 명숙이 수술받은 지 하루도 안 된 아들을 부축하며 힘겹게 발을 내디뎠다. 유성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술 부위가 찢어지는 고통에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 두고 가세요. 유성이가 모래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명숙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너를 살렸는데? 일어나라. 기어서라도 가야 해. 명숙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남편이 목숨 걸고 만들어준 기회였다. 여기서 포기하면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다시 걸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은 지옥의 형벌 같았다. 다시 연길. 진철은 시장 골목을 지나 외곽의 폐공장 단지로 들어섰다. 일부러 막다른 곳을 골랐다. 등 뒤에서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먹잇감을 구석으로 모는 사냥꾼들의 발소리였다. 진철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섰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다. 박진철 동무. 해산의 무역왕이 어쩌다 이 꼴이 됐소? 쥐새끼처럼 숨어다니더니 이제 포기한 거요? 보이부 추격대장이었다. 놈의 눈은 잔인한 사리로 번들거렸다. 진철은 담배꽁초를 바닥에 툭 던지고 구둣발로 비벼 껐다. 포기? 내가 그런 거 모르는 거 알잖아. 그냥 거래를 좀 하러 왔다. 놈이 코웃음을 쳤다. 거래? 다 죽어가는 판에 무슨 거래? 진철이 피식 웃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나잖아. 내 목숨, 그리고 내가 숨겨둔 장부. 그거 가지러 온 거 아니야? 놈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철은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장부 같은 건 이미 태워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놈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내가 순순히 따라가 주지. 대신 조건이 있다.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놈이 비열하게 웃었다. 가족? 이미 다 파악했어. 아새끼는 총 맞아서 다 죽어간다며? 너 잡고 나서 그년 놈들도 잡아서 족치면 그만이야. 그 순간 진철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탕! 탕! 2발의 총성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추격대장 옆에 서 있던 놈 하나가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이 개새끼들아! 내 가족은 절대 못 건드린다. 진철은 패자제 더미 뒤로 몸을 숨기며 소리쳤다. 본격적인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다. 진철은 침착하게 대응 사격을 했다. 한때 군에서 특등사수 소리를 듣던 실력이었다. 놈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몽골 국경. 탕! 탕!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에 명숙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보.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광수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형수님, 서둘러요. 중국 공안들이 눈치챘소. 이제 진짜 뛰어야 하오. 저 앞에 철조망이 보였다. 저기만 넘으면 몽골이었다. 자유의 땅이었다. 명숙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유성이를 일으켜 세웠다. 뛰어. 유성아, 제발 뛰어.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귓가를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연길 폐공장. 진철의 탄창이 비어가고 있었다. 철컥. 마지막 탄환이 약실에 장전되었다. 그의 어깨와 허벅지에서는 이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충분히 시간을 끌었다. 이 정도면 명숙과 유성이가 국경 근처까지 갔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다. 숨어있던 자재덤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의 피투성이 얼굴을 비췄다. 놈들이 당황해서 총을 겨눴다. 잘 봐라, 이놈들아. 해산의 박진철이가 어떻게 가는지. 그는 마지막 남은 한 발을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렸다. 탕! 그것은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 순간 10여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다. 진철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춤을 추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의 뜨거운 피가 퍼져나갔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보, 유성아, 꼭 살아라. 몽골 국경. 철조망을 통과한 명숙과 유성이가 모래밭에 쓰러졌다. 저 멀리서 몽골 국경 수비대의 지프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열했다. 남편이 있는 남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피로 물든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자유의 태양이었다. 약속의 땅, 그가 남긴 유산. 2010년 봄,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 테헤란로 빌딩.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서울 도심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10년 전 연길에 시궁창을 구르던 소년 유성은 이제 28배 번듯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종합상사 해외 영업팀 팀장 명함을 달고 있었다. 박 팀장, 이번 중국 상하이 건 자네가 맡아. 자네만큼 중국 사정 잘 알고 배포 큰 사람 우리 회사에 없어. 본부장의 지시에 유성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재단된 고급 슈트, 유창한 외국어 실력, 냉철한 판단력. 사람들은 그를 보며 타고난 비즈니스맨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의 몸속에 해산의 무역왕이라 불리던 남자 박진철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유성은 자신의 복부를 만져보았다. 와이셔츠 아래 10년 전 몽골 사막을 건널 때 훈장처럼 남은 총상 흉터가 딱딱하게 만져졌다. 그날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 살려낸 생명이었다. 퇴근길 유성은 어머니 명숙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함경도식 순대국밥집. 처음 하나원을 나왔을 때 명숙은 남한 사회의 냉혹함에 숱하게 눈물을 흘렸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안 해본 고생이 없었다. 내래 박진철이 아내야. 이까짓 거에 안 무너진다. 그녀를 버티게 한 건 죽은 남편에 대한 자존심, 그리고 아들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냐, 우리 아들 왔니? 오늘도 고생 많았다. 얼른 앉아라. 뜨끈한 국물 좀 내올게. 명숙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해산에서 비단옷만 입고 살던 고운 손은 이제 없었다. 하지만 유성은 지금의 어머니 손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식당 한쪽 벽면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1990년대 중반 해산의 저택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호랑이처럼 당당한 풍채의 박진철,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명숙과 어린 유성. 그 사진은 이 가족의 찬란했던 과거이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낙원의 기록이었다. 주말
모자는 차를 몰아 임진각으로 향했다. 매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면 찾는 곳이었다. 철조망 너머로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였다. 저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산하 어딘가에 아버지의 시신이 이름 모를 흙이 되어 잠들어 있을 것이다. 명숙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수 음식을 망배단 위에 차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독한 술을 따르며 그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남조선 땅이요. 여기는 정말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이 당신 닮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큰 회사 팀장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당신이 다 만들어준 거요. 보고 있소?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하늘에서 보고 있소? 명숙의 오열이 임진강 바람에 흩어졌다. 유성은 묵묵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10년 전 그날 새벽 연길의 차가운 골목에서 홀로 최후를 맞이하며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유성아, 장하다. 내 아들. 환청처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유성은 깨달았다. 아버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당신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타국에서 쓸쓸히 쓰러져 갔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가족을 이 땅에 심었다. 유성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목숨으로 증명해낸 그 사랑과 헌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복수입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낸 찬란한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 화려한 불빛 속으로 해산의 왕, 박진철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인 두 모자가 당당하게 차를 몰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